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1장 30일 지하궁궐. 그러나 소호하는 취중이었지만 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곧 몸을 돌려 그의 일장을 맞받았다. 두 사람의 몸은 그 충격에 의해 동시에 뒤로 튕겨져 흙벽에 부딪혔다. 소호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나라고 왜 당신을 죽일 수 없소? 이런 때 나를 죽여? 물론이요. 결국엔 같이 죽어야 할 몸인데도 내가 왜? 이곳의 식량은 단지 한 달치뿐이요. 그런데 당신이 오는 바람에 보름밖에 먹질 못하게 됐소. 당신을 죽이면 내가 반달은 더 살 수 있소. 아, 원인이 바로 그것이냐? 보름 더 살기 위해 나를 죽이겠다는 거냐? 반달만 더 살아도 좋죠. 아니, 하루만 더 살아도 좋은데. 그는 방금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소호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악독한 놈인지는 몰랐지. 마음씨의 악독함은 내가 천하에서 제일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당신은? 너에 비하면 난 마치 늙은 아주머니지. 이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은 이미 강옥랑 앞에 다가가 있었다. 이 동굴은 작았다. 그는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이 강옥랑의 얼굴을 때릴 수 있었다. 이 일장이 정말 빨랐는지 혹은 강옥랑이 그가 손을 쓸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그 일장은 확실히 적중하였다. 팍 하는 소리가 나며 강옥랑은 쓰러지고 말았다. 너는 보기엔 말라 보여도 볼따구니엔 살이 꽤 많구나. 강옥랑은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열었다. 당신 어쩌자는 거요? 소호하는 아무 대답도 없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강옥랑은 더욱 울상이 되었다. 당신이 정말. 넌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왜 너를 죽이지 못한단 말이냐? 강옥랑의 얼굴은 마치 죽은 고기의 배때기와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소리로 다시 말했다.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할 텐데 당신은 왜? 그 말은 옳아. 그러나 넌 만약 내가 너를 죽이면 보름을 더 살 수 있다고 말해주었지. 강옥랑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난 정말 죽어야 해. 정말 죽일 놈이야. 그 순간 그는 돌연 온몸을 날려 소호와의 배를 향해 부딪혀왔다. 그의 머리가 그리 딱딱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소호와의 배보다는 단단했다. 소호와는 벌써부터 그의 양다리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고 두 손도 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머리만큼은 주의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새우처럼 허리를 굽히고 배를 움켜쥐고는 한참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옥랑이 싸늘하게 웃었다.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지? 그는 전력을 다해 발로 소호와의 턱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소호와는 신음을 하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옥랑이 발을 올려 차자. 그는 배를 쥐고 있던 손을 갑자기 내밀어 강옥랑의 오른발을 안아 비틀어 버렸다. 강옥랑은 처참한 소리를 냈다. 그는 몸이 뒤집히면서 땅에 쓰러져 코피를 쏟았다. 소호와는 그의 등에 올라앉아 한바탕 껄껄거렸다. 확실히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어. 강옥랑이 신음소리를 내며 더듬거렸다. 정말 모르겠군. 모르겠어. 무엇을 모르겠단 말이냐? 그렇게 세게 배를 받아버렸는데도 아직도 기운이 있다니. 아, 그거 말해주지. 난 사람을 때리는 재주는 얼마 없어도 맞는 재주는 있어. 너보다 몇 배 강한 사람도 날 쓰러뜨릴 생각은 말아야 해. 난 탐복했어. 정말 탐복을 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이든 나보다 강하군. 그러나 날 정말 죽이지는 않겠지요? 당신이 정말 날 죽이려 했다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강옥랑은 간사한 말로 소호와의 기분을 맞춰 목숨을 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소호와는 그의 말이 듣기에 기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묘한 노기가 들었다.
소화하는 칼 같은 것으로 이 자식의 목이나 다른 말랑말랑한 곳을 찌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지금은 칼이 없었다. 칼이 있다 해도 등을 남에게 돌리고 있을 때에는 목을 찌를 수가 없는 것이 무림의 도리였다. 그는 기회를 기다려 천천히 손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분명히 강옥랑이 자기를 죽일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옥랑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강옥랑이 무슨 방법으로 자기를 죽일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여하튼 소호와는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니 그동안 누가 먼저 죽든 아슬아슬한 재미나 느껴보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소호와가 이런 생각으로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고 있을 때 강옥랑의 몸이 돌연 힘차게 솟아오르며 그를 튕겨냈다. 키가 큰 사람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의 작은 동굴이었기 때문에 소호와는 머리를 퉁 하고 천장에 부딪히고는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강옥랑도 한참 후에야 기어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일어나기가 무섭게 우선 소호와의 목을 잡고 껄껄 웃었다. 당신은 진정 날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난 당신을 꼭 죽여야 하오. 그는 손에다 힘을 주었다. 그러나 소호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만 졸도해버린 것이었다. 강옥랑은 손을 다시 놓았다. 그는 소호와가 졸도해 있을 때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소호와가 목숨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보고 싶었다. 소호와는 깨어날 줄 몰랐다. 강옥랑은 땅에 뒹굴던 술단지를 주워 남은 술을 단숨에 소호와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그의 손이 술단지를 잡고 있을 때 돌연 소호와의 양손이 뻗치더니 강옥랑의 목을 힘껏 올려쳤다. 강옥랑은 놀라며 술단지로 소호와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소호와는 알고나 있었다는 듯 몸을 굴리며 양발을 날렸다. 그의 발은 강옥랑의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차버렸다. 술단지는 바닥에 박살이 나버렸고 강옥랑은 거꾸러져 움직일 줄을 몰랐다. 호흡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듯했다. 소호와는 혀를 내밀며 얼굴에 묻은 술을 핥았다. 애석하군. 술을 버리는 사람은 오줌을 내 주전자쯤 뒤집어 쓰는 벌을 받아야 해. 강옥랑의 몸은 땅에 엎어진 채 이따금 꿈틀댈 뿐이었다. 소호와는 그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죽은 채 하지 마. 또 무슨 수작 부릴 것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당신 또 싸우자는 거요? 그냥 있으면 심심하지. 여기서는 술 먹고 싸우는 것 외에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지금은 술도 없으니 싸울 수밖에 없지. 난 싸우고 싶지 않소. 싸우지 않으면 안 돼. 무슨 말도 들어주겠소. 하지만 싸우는 것만은 싫단 말이냐? 당신은 정말로 꼭 싸우겠소? 그야 물론이지. 강옥랑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좋아요. 내가 좀 쉰 후 다시 싸우기로 합시다. 그것도 괜찮겠지. 그는 잡았던 강옥랑을 놓아주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앉았다. 강옥랑의 하얀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소호와를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때때로 난 당신이 도대체 사람인가 싶소. 하하, 내가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냐?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소? 나 외에는 확실히 나와 같은 사람이 없겠지. 강옥랑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며 머리를 감싸쥐고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소호와는 누워서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니 옆으로 돌아 누웠다. 난 우선 잠을 잘 테니 휴식이 끝나면 나에게 알려라. 강옥랑은 그를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손을 쓰려다가 참고 또 참았다. 결코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미치도록 화가 나 있었다. 단지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지 않는 것뿐이었다. 등잔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호와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다. 큰일 났군. 뭐가 큰일 났다는 거요? 큰일은 벌써부터 일어났는데 무슨 더 큰일 날 것이 있겠소? 잠이 들었던 나까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단 말이냐?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날 칼로 찔러 죽이는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당신. 내가 날 죽일 기회는 오지 않을걸. 우리는 곧 숨이 막혀 죽을 것이야. 그러고 보니 등잔불이 한층 작아져 있었다. 결코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삼 호흡이 점점 거칠어져 옴을 느꼈고 눈도 점차 무거워짐을 인식했다. 넌 날 죽이려 해도 반 시간을 살 수 없을 거야. 강옥랑이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반 시간. 소호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난 굶어 죽는 줄 알았더니 숨이 막혀 죽게 됐군. 그것도 좋아. 세상에는 숨이 막혀 죽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야. 당신은 매우 기쁜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 기쁜 모습이 계속될지 모르겠군요. 채.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심사가 뒤틀린 소리를 하다니 내가 그렇게도 미운가? 흥.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강하기 때문이지. 어쩌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수였는지도 모르지요. 불빛이 더욱 희미해졌다. 소호아는 점점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술. 죽일 놈의 술. 내가 모두 버려버렸으니 이젠 또 무엇으로 취한단 말이냐? 그는 눈길을 바닥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깨진 술단지가 흩어져 있었다. 마음이 답답해진 소호아는 물단지를 잡고 몇 모금 들이켰다. 그러나 물맛이 어찌 술맛과 같겠는가. 소호아는 물단지를 바닥에 던져 깨버리며 소리쳤다. 강옥랑 이놈. 난 아무래도 내 얼굴에 오줌을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그러나 이때 소호아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이, 봐라. 이것 좀 봐. 뭐라고? 무엇이 볼 게 있겠소. 이 물 좀 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물론 흐를 테고 또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소호아는 구석을 바라보며 눈에 점점 생기를 띄었다. 봐라. 전혀 물이 고이질 않는구나. 강옥랑도 그제야 눈을 크게 뜨며 돌아보았다. 그렇군. 물이 고이지 않았군. 물이 고이지 않는다면 흘러내려간다는 증거야. 또 물이 흘러나갈 수 있다면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거야. 이곳은 지하인데 어떻게 물이 흘러내려갈 구멍이 있을까? 소호아는 깨진 단지를 한 조각 주워들고 힘껏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강옥랑은 넋을 잃은 듯 선 채로 두 손을 떨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호흡이 더욱 곤란해짐을 느꼈다. 미약한 불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아주 꺼져버렸다. 소호아는 어둠 속에서 거칠게 숨을 내쉬며 구덩이를 계속 파내려갔다. 그래. 아래쪽이 아니구나. 이렇게 옆으로. 퍽 하고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오며 소호아의 어이쿠 하는 비명이 들렸다. 강옥랑은 손으로 소호아가 있던 자리를 더듬으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강형, 어디 계시오? 구덩이 바깥쪽에서 소호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어이, 강옥랑. 불을 켜라. 빨리 불을 켜. 강옥랑은 더듬더듬 등잔불을 찾아 불을 켰다. 소호아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컴컴한 구멍만 구덩이 안으로 나 있을 뿐이었다. 음침하고 퀴퀴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소호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제길, 빨리 불을 가져와라. 강옥랑은 뚫린 구멍으로 몸을 내밀었다. 순간 몸이 허공에 뜨는 것을 느꼈다가는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강옥랑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팔각형의 벽이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회랑 같은 곳이었다. 벽은 각 면이 철로 된 것도 있고 청동으로 된 것도 있었으며 석판으로 된 것도 있었다. 심지어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다행히도 그들이 있던 곳은 나무벽의 뒤였다. 그 벽이 나무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숨이 막혀 저승으로 가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 회랑에는 탁자도 없고 의자도 없이 크고 작은 기관들이 많았다. 그것들 역시 철로 된 것도 있고 돌로 된 것도 있으며 물론 금으로 된 것도 있었다. 강옥랑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중얼거렸다. 아이고 하느님, 여기가 어디지?
이곳이 내가 파놓은 동굴과 벽 하나 사이였단 말인가. 소호와는 횃불을 만들어 회랑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는 기관들 하나하나가 무엇에 쓰이는가를 생각하며 유심히 그것들을 살폈다. 강옥랑은 정신을 수습하자 일어나 금벽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이 벽은 정말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때 소호하는 손으로 기계 하나를 누르려 하였다. 그 모습을 본 강옥랑은 놀라 소리쳤다. 당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는 이것들을 그냥 놓아둘 그런 참을성이 있는가? 그는 강옥랑에게 장난스러운 눈짓을 하며 빙그레 웃었다. 이건 어쩌면 지옥의 문일지도 몰라. 강옥랑도 쓴웃음을 지으며 결국 맞장구를 쳤다. 정말 재미있군요.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움츠리며 기계에 손을 댔다. 그러자 징하는 소리가 나면서 기계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돌로 된 벽이 회전하며 하나의 문이 되어 열렸다. 소호와는 신기한 심사를 누를 길이 없었다. 봐라, 지옥문이 열린다. 그의 새로운 모험이 또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횃불을 하나씩 들고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빛에 바닥을 가득 채운 물체들이 눈에 드러났다. 방 안에는 뼈만 앙상한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소호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가고 있었다. 강옥랑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었구나. 그들은 모두 굶어 죽은 것이요. 그들의 모양을 좀 보시오. 죽기 전에 미칠 지경에 달했을 것 같소. 그들의 손을 좀 봐요. 소호와는 자기도 이렇게 될 뻔한 일을 생각하자 욕지기가 나서 울컥하며 그동안 먹은 것을 모두 토해버렸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강옥랑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으면서도 조소를 띠고 말했다. 이들은 옷차림으로 보아 필시 여기를 건조한 기술자들일 것이요. 바보들일 테지요. 바보들이 아니라면 어찌 남을 위해 이런 집을 건립하였겠소? 이런 비밀스러운 집을 만든 주인이 어찌 그들을 살려둘 수가 있었겠소? 너는 이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도 전혀 동정이 가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들은 바보짓을 해서 자신의 죽음을 재촉했을 뿐이요. 무슨 동정의 여지가 있겠소. 좋다, 좋아. 악인 소굴에서 10년을 배웠지만 내가 너보다 못하니 앞으로는 너에게 배워야겠구나. 그들은 몸을 돌려 그 방을 나섰다. 소호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곳을 누가 건축했을까? 천하에 누가 이런 자본이 있었단 말인가? 강옥랑이나 최소한 당신 같은 가난뱅이는 아니겠지. 자식, 나에게 농담을 하는구나. 잊지 마라. 난 수시로 너를 죽일 수가 있어. 강옥랑이 한 발 물러서며 안색이 변했다. 당신, 너무 겁먹지는 마라. 말 조심하라는 것뿐이니까. 내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혹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형님께서 용서하셔야죠. 난 마음속으론 당신을 형님 같이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내 친동생이 아닌 게 다행이다. 그는 횃불을 치켜들면서 팔각의 회랑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금, 은, 동, 철, 유리, 돌, 나무, 흙 등 각기 재료가 다르단 말이야.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짐작이라도 가느냐? 난 모르겠소. 그래서 나 역시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요. 똑똑히 들어두어라. 내가 두 가지 말을 하겠다. 형님 분부하십시오. 첫째, 이제부터 나를 형이라 부르지 말 것. 기분이 이상해 소름이 끼친다. 강옥랑은 곧 고개를 숙이며 잠잠했다. 둘째, 앞으로 내 앞에선 병신인 척하지 마라. 내가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매우 영리해. 내가 바보인 척해도 소용이 없어. 강옥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이제 내 생각을 말해봐라. 내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8개의 각기 다른 벽을 만든 것은 그 8개의 벽 뒤에 서로 다른 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둘째는 이 기계에 관한 것이요. 돌기계는 석벽을 통제하는 것이며
금 기관은 금벽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좋아, 계속 말해봐라. 그런데 여기에는 기관의 손잡이가 금, 은, 동, 철, 유리, 돌, 나무 7개뿐이니 자연히 실제로는 7개의 방이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 그중 돌로 된 기관은 벌써 움직여 보았고 6가지 기관이 남은 셈이지. 잠시 숨을 돌린 소호아가 또 말을 시작했다. 말해봐라. 먼저 어느 벽을 시험하는 것이 좋겠느냐? 금쪽을. 좋았어. 이번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 같군. 내 생각도 먼저 금벽을 시험해보는 게 좋겠다. 사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2장 32. 무림의 보물들. 황금의 기관을 돌렸다. 과연 황금벽이 스르르 움직이며 열렸다. 금빛의 벽 뒤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 안에 든 보물들은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구경하기 힘든 절묘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강옥랑은 넋을 잃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혈색이 감돌았고 손가락은 바르르 떨려왔다. 소호아는 그저 보물들을 한 바퀴 쓱 둘러보고는 기쁨과 희열이 교차하는 강옥랑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으냐? 나.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거렸다. 이런 보물을 보고 세상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오. 내가 그렇게 좋다면 이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하자. 강옥랑은 또 한 번 놀랐다. 그는 의아하여 소호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뗐다. 이 보물들은 당신이 먼저 발견했으니 당신 것이오. 난 조금이면 좋게요. 난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요? 소호아를 또다시 바라본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나의 목숨조차도 당신의 것인데 이것들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해서 무슨 원망이 있겠소. 넌 내가 너를 시험하는 줄 알고 있느냐? 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해두지만 난 정말 필요 없어. 조금도 필요 없어. 왜요? 이 물건들은 배가 고프다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실 수도 없잖아. 보관하기도 귀찮고 남이 빼앗아갈까봐 걱정도 해야 하니 필요 없다는 거야. 소호아는 금벽 안을 한 바퀴 돈 후 중얼거렸다. 이곳의 모든 것은 죽은 것이야. 여기도 출구가 없어. 강옥랑은 벼랑간 껄껄거리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귀신이라도 봤느냐? 이 물건들은 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 신기한데. 왜?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이때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소호아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결코 비웃음이 아니었다. 넌 정말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병신은 아니었구나. 난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위해 목숨을 파리처럼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들의 머리는 과연 어떠했을까? 소호아는 동기관을 돌렸다. 가지각색의 무기와 암기들이 그 벽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어떤 무기들은 소호아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몇몇 무기들은 소호아가 전혀 보지 못했을 뿐더러 이름조차 모르는 것들이었다. 소호아는 그중 하나의 검을 뽑았다. 차장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날카로운 검광이 번뜩였다. 좋은 검이다. 그 검은 과연 좋은 검이요. 그러나 이 집에서는 소용이 없지요. 강옥랑이 다른 무기를 하나 집어들면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금룡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용의 뿔이 좌우로 뻗쳐 있었으며 초록색의 혀를 토해내고 있었다. 채찍 같은데. 그래요. 이것은 채찍이요. 그러나 이것은 구현실용기견수라는 것으로 보통의 채찍과는 많이 다르오. 그래? 어디 어떤 무기인지 얘기를 좀 해봐라.
이 채찍은 단지 휘둘러 적을 공격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오. 우선 채찍의 자력이 적의 암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양쪽의 뿔은 갈퀴 같은 무기들을 제압하며 용의 혀로는 사람의 혈도를 짚고 입은 남의 검을 무는 작용을 하지요. 이런 것 외에도 한 쌍의 눈은 철환으로 발사되고 역시 입에서도 13개의 자오문 심정이 발사되지요. 또 필요할 때엔 온몸의 비늘도 발사할 수 있어요. 이 무기의 위력을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지요. 무서운 무기군. 천하에 이와 같은 무기는 전부 2개밖에 없다고 하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있지요. 이것 말고 또 하나는? 이 무기는 강호에서 멸절된 지 이미 오래됐어.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지만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오. 너는 젊은 나이에 이런 멸절된 동문 무기까지도 잘 알고 있구나. 단지 우연히 남에게 들은 것뿐이오. 아버님은 교재가 넓은 분이라서 친구분 중에 한두 명의 만사통 선생들도 끼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 병기를 쓸 줄도 알겠군. 내가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는 관심 없다는 듯 무기를 놓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계속해서 소어와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도 강옥랑의 수중에 있는 귀견수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어와가 입을 열었다. 이 무기를 지니고 다닌다면 필시 강호의 이름을 날릴 수 있겠군. 나는 쓸 줄도 모르니 내가 가져가거라. 강옥랑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을 받았다. 나 역시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쓸데없는 무기를 남겨둘 이유는 없겠지. 소어하는 순간 검을 휘둘러 그 천하의 가장 독한 동문 무기를 부수어 버렸다. 강옥랑의 얼굴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좋아요.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어요. 남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고개를 돌리는 그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는 것만 같았다. 소어하는 수중의 검을 가볍게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렸다. 좋은 검이야. 좋은 검이구나. 난 본래 너의 몸에 휴대케 할 생각이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여기에 두는 것이 좋겠어. 나 같은 사람은 손이 비어도. 이때 강옥랑이 그를 불렀다. 봐요 여기를. 하나의 해골이 구석 쪽으로 누워 있었다. 그 해골은 비단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골격이 검은색으로 변색해 있었다. 강옥랑이 중얼거렸다. 이상한데 이 사람은 왜 여기에서 죽었을까?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니 이곳의 주인이겠지. 또 여기의 주인이라면 무림의 고수일 것이다. 그는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계속 말했다. 그런데 그가 여기의 주인이었다면 어찌 이렇게 죽었을까? 그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아선 반항한 흔적은 없는데 골격의 색깔로 보아서는 중독이 되어 죽은 것 같은데요. 맞았어. 그렇구나. 두 사람의 눈길이 동시에 마주쳤다. 이제 보니 그는 남의 독약 암기에 적중당했군. 두 사람은 곧 검은 골격에 무수한 은침이 박혀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번엔 소어아가 신음하듯 말했다. 이 천절지멸 투골천 심침은 과연 천하 제일 암기지. 그때 무엇을 발견한 듯 강옥랑은 몸으로 소어아의 눈길을 막아서며 한편으로는 헛기침을 하면서 슬슬 발걸음을 옮겼다. 소어아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여우도 감기는 속여 넘기지 못하는 모양이지. 강옥랑은 심하게 기침을 하며 허리를 굽혀 몸을 숙였다. 그는 숨을 가다듬는 척하며 바닥에 물건을 주워 재빨리 품속에 집어넣었다. 강옥랑은 기쁨을 억누르는 대신 일부러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곳의 주인이라면 어째 하필 이곳에서 암살을 당했을까? 그러나 만일 그가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죽을 리가 없는데. 여기의 주인이 아니었다면 들어오지도 못했겠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여기엔 더 많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아주 많은 무서운 비밀들일 겁니다. 세상에 무서운 비밀이란 없어. 세상의 모든 비밀은 다 재미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어깨를 마주하고 그곳을 걸어 나왔다. 철벽이 이동하며 열렸다.
강옥랑이 먼저 들어섰다. 사방을 살피던 그는 돌연 소어와를 부르며 뒤로 물러섰다. 무엇이 있기에 그러지? 서 있는 골격을 본 적이 있어요? 서 있는 골격?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곧 볼 수 있어. 서 있는 골격이라. 그거 참 재미있는 일이구나. 이 철로 만든 방은 이제까지 보아온 어느 방보다 훨씬 크고 유난히 높았다. 넓고 음침한 방에는 구석으로 5개의 탁자가 있었을 뿐이었고, 가운데에 쓸쓸히 2개의 골격이 서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죽은 사람들의 살은 벌써 썩어 없어졌고, 골격만이 앙상이 남아 있었다. 소어와의 입술이 약간 떨렸다. 이것은 일남일녀일 거야. 죽기 전에 서로 껴안고 손을 놓지 않은 모양인데, 어쩌면 정사였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 점을 생각지 못했군. 이 방면에서는 내가 나보다 경험이 풍부하지. 그나저나 저 2사람이 모두 남자라면 왜 서로 껴안고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2개의 골격 앞에 다가가 선소어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2사람은 생각대로 둘 다 남자인걸? 뭘 좀 알아냈어요?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보니 여기에 갇혀 죽게 되자 서로를 위로한 모양이군요. 교제가 깊은 사이였던 모양이지요. 아니야. 이 2사람은 교제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극히 나빴어. 어떻게 그건 알았지요? 너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 해골은 서로 꼭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양 옆구리에 갈비뼈를 부서뜨리고 손이 박혀 있었다. 왼쪽 사람의 양손이 맨손으로 뼈를 뚫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운 장력인가. 그러나 그 사람 역시 가슴뼈가 7, 8개나 부러져 있었고 상대방에게 잡힌 목뼈가 부러져 있었다. 이 2사람은 악투 끝에 서로를 죽인 것이었다. 강옥랑의 놀라움은 더욱 고조되었다. 무서운 무공이군. 무서운 장력이야. 이 2사람은 모두 무림절정의 고수임에 틀림이 없소. 그런데 어찌 여기에서 죽었을까? 좌르르 하는 소리를 내며 2개의 골격이 그가 소리치는 진동에 의해 허물어져 내렸다. 소어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까 그 독살당한 시체는 뭐고? 또 이들은 왜 서로 싸워 죽여야만 했을까? 그들은 마음속에 가득 의구심을 품은 채 구석에 있는 탁자들로 눈길을 돌렸다. 각 탁자 위에는 문방사우가 갖춰져 있었고 또한 몇 권의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탁자로 다가가 책을 들춰보던 소어와는 돌연 안색이 변하며 탄식 소리를 냈다. 강옥랑 역시 다른 탁자의 책을 뒤져보고는 입을 벌리고 말았다. 그 책들은 최고의 무공이 기록된 책들이었던 것이다. 한참 후 소어와가 먼저 숨을 내쉬면서 강옥랑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곳에는 본래 5명의 최고 고수들이 있었어. 그들 5사람은 같이 이 방에서 무공을 연마하며 얻은 것을 책에 기록한 것이야. 그렇군요. 고수가 무공을 연마하는 소재지인 이상 방이 커야지요. 5사람의 고수 중 우리는 이미 3사람을 보았어. 5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그 3구의 시체가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들도 한꺼번에 같이 죽은 것일 게야. 내 말이 틀림없다면 다른 2구의 시체도 어딘가에 필시 있겠지. 그럴지도 모르죠. 가자. 강옥랑은 그제야 책에서 눈을 뗐다. 가요? 어디로 간다는 말이오? 비밀을 풀어봐야지. 그러나 이 책, 이 무림의 비록이 적힌 책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것들이 달아나지는 않아. 이젠 나도 내 마음대로 해야겠는데. 강옥랑은 싸늘하게 말을 내뱉으며 품속에서 금색의 통을 꺼냈다. 소어와는 흠칫 놀라며 중얼거렸다. 천절지멸 투골천 심침. 본래 이 집을 나서게 되면 이것으로 당신을 상대하려고 했었지.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서두를 수밖에 없소. 날 죽이려는 거냐? 당신이 이 천절지멸 투골천 심침을 피할 수 있다면 몰라도 세상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 좋아.
정 그렇다면 날 죽여도 할 수 없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지. 침통이 비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강옥랑은 금방 안색이 변하면서 침통을 내려다보았다. 비어 있다니. 침통이 비어 있지 않으면 어찌 땅에 버려졌겠나? 이 속의 투골침은 벌써 아까 그 사람에게 사용된 것이야. 빈 침통은 땅에 버린다는 간단한 도리도 모른단 말인가. 똑똑한 내가 그런 생각도 못했어? 당신. 난 내가 방금 기침하는 척하면서 침통을 줍는 것을 보았어. 그 침통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널 그냥 줍도록 내버려 두었겠나. 그는 웃는 얼굴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천절지멸, 투골천심침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옛날 유명했던 신수장이라는 단 한 사람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었지.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이 비어있는 침통은 폐품이나 똑같아. 하하. 강옥랑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솟아 뚝뚝 떨어졌다. 난 진정 당신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는 손에 있던 침통을 힘없이 놓아버렸다. 난 알고 있어. 내가 농담을 했을 거야. 난 정말 이제까지 당신을 형처럼 생각했어요. 지금 다시 맹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형님처럼 모시는데 내가 어찌 나를 죽일 마음을 품었겠나? 형님이 제 마음을 아신다니 제가 안심을 해도 되겠군요. 자, 그럼 나갈까? 네. 대답을 한 강옥랑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갔다. 소어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그의 뒤통수를 향해 퍼져나갔다.